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데이 18 18번째 날 행복의 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피어난다.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헛된 소유욕에 이끌리지 말고 살아있음 자체에 충만감을 느끼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러한 존재 양식의 삶 속에서만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에리 프롬. 독일 태생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보았다. 현대인은 소유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감으로써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혼 후에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늘고 체형이 엉망이 되더라도 여전히 금슬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놀라움과 존재한다는 그 황홀함에 취하여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유가 아닌 존재 지향적 삶을 살자. 소유는 곧 속박이다. 소유를 버리니 존재가 행복해졌다.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성격, 곧 소유 지향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서고금 모든 현자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들 일상에 두루 깔려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 지속되면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유형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소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소유욕이라는 것은 무한 증식하는 속성이 있어 지속적인 만족이란 없다. 반면 존재형 인간은 보다 나은 인격 함양과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화롭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당당하며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다. 에리 프롬. 존재의 양식의 삶에는 행복의 색조가 가득하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 에리 프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을 존재 양식의 삶으로 보았다. 존재 양식은 찰나적인 쾌락이나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존재형 인간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다. 게다가 소유가 아닌 더 높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다. 현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물에 초연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일은 제발 돈 하지 말고 욕심 좀 내려놓고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곧 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역지사지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이기심과 소유욕이 불행을 야기했다. 상대적인 결핍과 위화감, 거기에 존재감의 상실, 외로움, 정신적 퇴보, 불안감, 소외감, 그리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 현대인의 실존이요 혼란이다. 에리 프롬.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 우리가 가진 소유와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토대로 행복을 구축하려 한다면 끝없이 계속되는 불만, 비교, 경쟁, 적대관계, 소외감, 공허함 등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것이다. 에리 프롬.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간디. 소유지향적인 삶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주체성 혹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 신, 결혼, 학업, 직업, 자녀 교육, 신념 등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현대인을 속물인간으로 세속화시키고 더 나아가 쾌락을 쫓고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산물로 과도한 경쟁, 공동체 붕괴, 무력감, 고립감, 권태감 등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이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운다. 하지만 태산 같은 재물이 인생에 행복을 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오늘날에 명심해야 할 명언이 있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태도도 둘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사랑으로 그것을 잘 간수한다. 그러나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장난감에 빨리 실증을 내고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만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돈 때문인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 돈이 문제다. 하지만 행복은 분명 돈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돈과 행복 사이에는 아주 미미한 상관관계밖에 없다고 한다. 빈곤의 문턱을 일단 넘어서면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칙센트 미하이. 돈이 주는 잠깐의 환락에 넘어가지 말자. 부가 사람을 지속적으로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 돈과 물질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 디모데 전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가능한가? 가진 것이 가장 적을 때 걱정거리도 가장 없었다. 감히 말하노니 부족할 때보다 풍족했을 때 더 괴로움이 많았던 것을 신은 알고 계신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 곧 소유가 성공의 지표다. 하지만 소유가 곧 행복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갈수록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조각나서 개인들은 더욱 불행해졌다고 했다. 한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돈이다. 조선시대의 계급은 신분이 정했고 오늘날의 계급은 돈이 정한다. 너도 나도 돈 냄새를 쫓아다니느라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자본주의 문제점은 돈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돈만 가지면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 우월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열등하다는 심리가 현대인의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가능한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처럼 돈을 벌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처럼 되어버렸다. 소유와 경쟁은 행복을 멀리 떠나게 한다.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에리 프롬은 존재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살 것을 강조했다. 소유의 가치를 두면 탐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물질이 주는 만족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했다. 처음엔 아주 맛있지만 점점 별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적 기쁨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외모와 소유보다도 서로의 존재가 충만한 삶이 아닐까? 행복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목표는 넉넉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스코트 앤 헬렌 니어닝. 우리가 흔히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당분간 맡아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잠시 빌려온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돌려줄 때는 불평할 이유가 없다. 운명의 여신은 이 시간에 빌려준 것을 다음 시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세네카. 소유 지향의 잘못된 자본주의 행복관에서 벗어나자. 행복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한 상태다. 에피쿠로스. 오늘날 우리는 아주 특이한 역설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엄청 노력하는 만큼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인들은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모토로 삼고 소유에 열심을 내고 있다. 소유물이 증대하면 자신의 존재도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소유물을 상실하면 자신의 존재도 빈약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비통해한다. 하지만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실 우리는 소유물에 예속된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철학자 마르크제는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TV, 스마트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문명의 이기를 갖추어 놓은 감옥 속에서 갇혀 있다. 자신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는 채 문명의 이기와 푸짐한 음식을 즐기고 있다. 소비와 감각과 찰나의 물질 중심의 삶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행복은 맛보았던 것 같다. 만약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른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기분, 곧 일종의 쾌감이었다. 우리는 쾌감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오직 쾌감의 양을 늘리기 위해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은 아닐까? 그로 인해 그릇된 행복만 양상시킨 것은 아닐까? 여하튼 그 결과는 심각하다. 현대인은 엄청난 피로에 시달리며 내적 황폐화에 고통당하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내면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는 피로 사회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매우 적다고 해서 결코 가난하지 않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코 부자가 아니다. 사람의 존재감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물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예속된다. 따라서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 모두를 물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되어버린다. 에리 프롬. 내적 빈곤은 외적 소유욕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내적 만족이 없으면 외적 소유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날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생 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소유와 외모가 아니라 존재와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 세상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는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와 자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이란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에 달려있다.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자족하는 청빈의 삶이다. 하지만 오늘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이 사라지고 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덜 갖고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과 소박함 속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아는 현자다. 굶주리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헐벗지 않을 정도로만 입을 수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안티세네스.